옛날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싸고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던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었으나 사람들의 정은 유난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산허리를 타고 내려온 햇살이 논두렁을 비추었고 저녁이 되면 기와 지붕 위로 연기가 천천히 올라와 하루의 고단함을 감싸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지만 위압스럽지 않았고 대문에는 오래된 칡쇄고리가 묵직하게 달려 있었으며 마당에는 수십 해를 버텨온 감나무가 사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붉은 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 마당을 환하게 물들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집안 곳곳을 고요하게 비추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바위 틈에서 솟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사철 마르지 않아 늘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잠시 늦추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대대로 복을 지켜온 집안이라 하였지요. 기와마다 조상의 덕이 스며 있고 마당마다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집이라고 말입니다. 그 집이 바로 최진사댁이었습니다. 예부터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흉년이 들면 남몰래 곡식을 풀어 굶는 이웃을 도왔으며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조용히 나서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보다 도리를 먼저 아는 집안이라 하였고 체면보다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집이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만 번듯한 집이라면 세월이 흐르며 말썽도 함께 흘러나오기 마련이건만 최진사댁은 오랫동안 그런 흉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늘 그러한 법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도 온통 푸르게만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바위도 있고 마른 가지도 있으며 이름 모를 가시덤불도 얽혀 있는 것처럼 집안일도 담장 밖에서 보면 평온해 보여도 담장 안에서는 저마다의 한숨과 사연이 조용히 흐르기 마련입니다. 최진사댁 또한 그러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반듯한 기와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묻어둔 침묵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독 속에서 메주가 겉으로는 조용히 익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운 얼굴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세월은 그녀의 얼굴보다 먼저 손마디를 굵게 만들고 눈빛을 단단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인 최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 여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상복을 벗기도 전에 문중 어른들이 드나들며 집안 사정을 살폈고 먼 친척들은 어린 외아들을 바라보며 걱정 섞인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이 큰 집안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염려 같았으나 속으로는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울타리가 낮아진 집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당이 아무리 넓고 곳간이 가득 차 있어도 집안의 기둥이 약해 보이는 순간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날카롭게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보일 틈도 없이 집안을 붙잡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장독대를 살피고 저녁이면 장부를 들여다보며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어린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어 조용히 이불을 덮어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들 윤석은 그녀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붙잡아준 마지막 이유이자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삶은 마치 외아들을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기 위해 늘 같은 자리를 돌고 또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누구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떤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도 닮아 있었고 두려움과도 닮아 있었으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집착의 씨앗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 부인의 삶은 오직 한 사람, 어린 아들 윤석을 중심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을 향한 평범한 모성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윤석이 걸음마를 떼던 시절부터 최 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서 넘어질까 늘 뒤를 따라다녔고 밤마다 아이가 뒤척이면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열이 올라 얼굴이 붉어지면 온 집안이 뒤집힌 것처럼 부산해졌고 그녀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마당 위로 내려앉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최진사 댁 안채의 공기는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집안 구석구석에 얇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두레박이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작은 물결을 일으켰고 잠시 뒤 물을 가득 머금은 채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유는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평안을 빌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서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곧 따뜻한 열기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아침상을 준비하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생길까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마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작의 불길, 솥에서 올라오는 김,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손길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아이를 바라볼 때 짓는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자신만이 보던 웃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너무 오래 뜸을 들이지 말거라. 질어지면 먹기 불편하다. 말투는 평범했지만 어딘가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잠시 뒤 아침상이 마루에 차려졌습니다. 윤석도 방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차린 상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유는 그 미소를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갈 떠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이 조금 고슬하구나. 그 말은 크게 꾸짖는 말은 아니었지만 마루의 공기를 단번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석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밥은 괜찮은데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 집안의 밥상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이 보여야 하는 법이다. 말은 집안의 예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말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식사 시간 동안 서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루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그 햇살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윤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일들로 채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윤석의 나이 또한 어느덧 혼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하나둘 최진사댁을 지나며 같은 말을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련님도 장가를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은 늦출 수 없는 법이지요. 그 말은 겉으로는 덕담처럼 들렸지만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물결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 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이미 어른의 문턱에 서 있었고 서당에서도 총명한 청년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어지려면 그가 장가를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한 울림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빨리 도는 법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몇몇 집안에서 슬며시 혼담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안에는 성품이 얌전한 처자가 있다느니 또 어느 집안에는 살림에 밝고 효성이 지극한 교수가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최진사댁 같은 집안에 들어갈 며느리라면 마음씨가 단정하고 집안일에 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무렵 고을 아래쪽 마을에서 한 처녀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서윤이라 하였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이었고 부모 또한 인심이 바른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곱고 말씨가 차분했으며 무엇보다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쬐던 안악들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마음씨가 참 곱다. 시집을 가면 분명 시부모를 정성껏 모실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그 집안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어떤지, 부모의 성품은 어떤지, 처녀의 됨됨이는 어떠한지 하나하나 살피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사람의 말은 짧았습니다. 큰 흠이 없는 집안이며 처녀 또한 부지런하고 마음이 고든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윤석을 불렀습니다. 윤석은 책을 덮고 마루로 나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이 어느새 단정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장가를 갈 때가 되었구나. 윤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윤석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를 믿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혼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길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산골 마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장독대 옆에서는 쌀을 씻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울렸고 대청마루에는 붉은 혼례 장식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서윤이 가마를 타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가마는 천천히 언덕길을 따라 올라왔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멈추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붉은 혼례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고 그녀의 걸음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혼례 의식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은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예를 올렸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마당에서는 잔잔한 웃음과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 한쪽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아들의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용한 파문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새 부부를 축복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날이야말로 최진사댁에 큰 기쁨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또렷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이었고 이제는 아주 미묘한 그림자로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최진사댁에는 잔치의 여운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듯 했으나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최선을 다해 어른을 섬기고 집안을 정성껏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루를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부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쌀을 씻으며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집안에서의 첫날들이었기에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움과 긴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침상이 준비되었고 서윤은 정성껏 그릇을 차려 대청마루에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밥이 조금 질구나. 말은 짧았고 목소리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순간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짓겠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내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이니 익숙해지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다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하루는 늘 새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그녀는 마당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장독대의 뚜껑을 하나하나 살피고 마루에 먼지를 닦으며 집안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손끝이 조금 아파도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고 부엌에서 연기가 눈에 들어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눈은 언제나 조용히 며느리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서윤이 장독대 옆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깨끗이 닦은 항아리를 다시 한번 천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은 이미 닦은 것 아니냐. 서윤은 얼른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먼지가 남아있을까 싶어 다시 닦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손끝이 조금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요령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일을 2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서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고 목소리 또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석이 서당에서 돌아오면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온화한 표정을 지었고 서윤에게도 차분한 말투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윤석은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윤석이 방으로 들어가면 대청마루의 공기는 다시 조용히 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불씨를 정리하고 돌아오려 할 때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이리 와 보아라. 서윤은 조용히 닦아가 마루 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보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러니 이 집안의 법도 또한 배워야 한다. 서윤은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예로부터 조용하고 단정한 집안이었다. 겉으로만 얌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음속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청마루를 스치며 지나갔고 밤하늘의 달빛이 기와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집안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대청마루 끝에 서 있던 최 씨 부인의 눈빛에는 아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미묘한 기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막 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의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진 사댁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집안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집안을 돌보았고 장독대와 마루를 살피며 하루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말수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무엇보다도 어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눈은 늘 며느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안일을 살피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부의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듯 세심하고 조용한 관찰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부엌 안에는 장작이 타는 냄새와 따뜻한 김이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급히 몸을 돌려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곧 상을 올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찬이 조금 짜구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다시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에 놓인 반찬의 간이 조금만 달라도 최 씨 부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고 마루를 닦는 손길이 조금만 늦어도 조용한 말이 따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말들은 모두 집안의 법도를 가르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여갈수록 서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그런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당에 나가 글을 읽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평소처럼 온화한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 또한 차분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곁에 서 있으면 최 씨 부인은 때때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집안일에 서툴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윤석은 그 말을 들으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 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괜한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유는 부엌에서 마지막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가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급히 몸을 돌려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늘 일을 늦게까지 하는구나.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 말은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집안의 일은 서툴러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귀와 끝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과 작은 시선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들었던 최 씨 부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일은 서툴러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이 집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와 감나무 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아들의 웃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새 며느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최진사 댁의 공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말없이 집안일을 해나갔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마루의 기척을 살폈고 부엌에 들어가면 혹시 어제보다 다른 점이 없는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엇 하나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아직 마당을 떠나지 않은 시간에 서유는 뒤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찬 물이 손목을 스칠 때마다 손끝이 저릿했지만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채우고 돌아서려 할 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 달순 할머니였습니다. 달순은 오래전부터 이 집안 살림을 도와온 사람이었고 윤석이 어린 시절부터 집안을 지켜봐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잠깐 쉬어라. 달순은 작은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달순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손등에는 가느다란 금이 생겨 있었습니다. 달순은 조용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손이 일이 되었구나. 서유는 얼른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달순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뒤뜰을 향했습니다. 달순은 그 시선을 느끼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야, 물은 내가 옮겨 놓을 테니 너는 부엌으로 가거라.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순의 눈에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과 작은 명령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당에 낙엽을 다시 쓸라는 말이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이미 정리된 장독대를 다시 닦으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지만 거절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서유는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조용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공손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이 서당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를 준비해 조용히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석은 차를 들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이 많았습니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안일이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의문은 아주 작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대청마루 끝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든 뒤였고 마당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감나무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지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감정이
조금 더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분노도 아니었고 노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지는 마음은 며느리의 작은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서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등잔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무엇이든 견디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직 작은 것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명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 날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단정하고 평온한 집안이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서서히 무게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아침마다 집안을 돌보았고 마당의 기척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은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스스로에게조차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는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고 있었고 감나무 가지가 마당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뒤뜰에서 장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항아리는 그렇게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다. 서유는 얼른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에는 모두 쓰임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네가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난 뒤에도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마친 뒤 스승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기 때문입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마당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석은 잠시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늘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의 정적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엌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선 서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생각보다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서유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정리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윤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이는 얼굴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낮에 떠올랐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바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이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집안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더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달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지만 너무 많이 젖으면 뿌리가 썩는 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대청마루 끝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은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아주 짧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최진사댁의 하루하루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하루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피로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는 일이나 허리가 아픈 일은 오히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밀려나는 느낌은 쉽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 가을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찬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있었고 감나무 잎은 거의 떨어져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뒤뜰에서 장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독대를 모두 정리하거라. 오래된 것들은 안을 비우고 새로 닦아두어야 한다. 말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하나하나 옮기고 닦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손끝이 얼얼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옮기고 다시 닦아 자리에 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낮이 깊어질수록 몸의 힘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장독 하나가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서유는 놀라 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가 돌계단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내고 깨져버렸습니다. 조용하던 뒷뜰에 갑자기 둔탁한 파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의 파편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생겨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채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빠른 걸음으로 뒤뜰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깨진 항아리를 향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복을 깨뜨릴 셈이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떨리지 않았지만 숨이 조금 가빠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깨진 항아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독은 이 집안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것이다.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어지러운 일이 많아졌더니 이제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구나.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엇인가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윤석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뒷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와 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집안의 장독을 깨뜨렸다. 집안 물건을 다루는 법도 모르는 모양이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붉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서윤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순 할머니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달순은 서둘러 뒤뜰로 달려와 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뜰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윤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눈앞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달순의 말이 끝난 뒤 뒤뜰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른 낙엽을 살짝 움직이는 소리만이 낮게 스쳤습니다. 윤석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깨진 장독의 파편과 그 위에 떨어진 붉은 피 자국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금과 상처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던 부엌의 불빛, 마루 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아내의 뒷모습,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창백해졌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평생 한 번도 그런 말투로 그녀에게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윤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장독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뒤뜰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러 감정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놀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당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나무라는 것이냐?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뒤뜰에 서 있던 달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 순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장독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 사이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어떤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장가를 가면 나는 혼자가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 나오자 뒷뜰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런 말을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짚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기뻤다. 그런데 네가 저 아이를 보며 웃을 때마다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아주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아주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눈빛 속에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뜰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뒤뜰에 내려앉은 침묵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두 손으로 감싸준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세월 쌓여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깊게 갈라진 상처가 남아 있었고 붉은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조용히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뒤뜰의 공기를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싸움을 혼자 견뎌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그 싸움은 소리 없이 이어져 왔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뒤뜰의 낙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깨진 장독의 파편 위로 노을빛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감정들이 조용히 씻겨나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처럼 단단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보았지 가족으로 보지 못했. 그 고백은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뜰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달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깨진 장독의 파편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도 함께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서윤 역시 조용히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 것처럼 보였던 장독의 파편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채에는 다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마루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바늘과 색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의 여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자수 도구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그 말은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마음을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루 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방 밖에 서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 이어져 왔던 긴 밤이 이제야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고 마루에서는 사람들의 낮은 이야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들도 이전처럼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집안의 공기도 함께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한때는 미움과 질투로 가득했던 집안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최진사 댁의 긴 이야기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